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준엄한 민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0%,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7.7%로 21.3%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0%,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33.0%로 31%의 엄청난 격차를 보였습니다. 정말 민심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정곤 교수님과 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원인과 앞으로 전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13일간의 혈전이 막을 어제 내리고 예. 오늘 그야말로 4.7 재보선의 민의의 심판이 지금 방송 출구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예. 아직은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의 방송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예. 99.9%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본다면은 크게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격차가 서울의 경우는 역시 깜깜이 선거로 가기 전에 20% 벽, 예.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고, 부산시장 선거 경우는 오히려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예. 선거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민심의 소재를 보여준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요? 딱 1년 차입니까? 예. 1년이죠. 저 작년 4.15 총선이죠. 4.15 총선. 예. 딱 1년 만인데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유권자들이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이렇습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이제 현 정권이 스스로 자기들 표를 포기하기에 안간힘을 썼던 1년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거는 민주당에서 무슨 선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선거대책본부장, 위원장 이 사람들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고 본부장은 변창흠, 김상조,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선거본부장을 맡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에 있는 또 정권 안에 있는 엑스맨들이에요. 국민의힘 엑스맨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그냥 민심을 잃었다 이 정도면 이런 차이가 날 리가 없거든. 민심이 그야말로 아까 고 교수 말씀처럼 폭발해버린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권의 실세를 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을 이제 앞으로 할지 그게 오히려 궁금해지네요. 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 직접적 도화선은 LH 사태라든가 김상조, 박주민 여러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위선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4년간의 누적된 그런 불만들이 쌓였다가 이번에 폭발한 거라고 봐야 하고 특히 지난 4.15 총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덕으로 그냥 그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80석, 지금 174석입니다만은 그런 거여가 좀 겸손하게 나라를 끌어왔으면 모르는데 완전히 상식과 정의에 반해가지고 오만과 후한무치 극치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민심으로, 표심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180석을 그때 아주 차지했던 거는 코로나 이제 적극 결정적으로 코로나 덕을 받고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른바 자살골을 넣은 거죠.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자기들이 180석 그 완전히 자기들 표인 줄 착각했지. 그래가지고 아니 그 이후로도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국부터 시작하면 1년 반 이상을 정부 내에서 그렇게 그렇죠. 싸웠죠. 예, 싸우고 추미애 장관은 말이죠. 아주 표독스럽게 못된 말만 골라가면서 했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편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흔히 하는 말로 국민들을 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민이 갖고 있잖아요. 최종적 심판권자는 국민인데 국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은 자기들 의지대로 좌지우지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국민들은 개 돼지로 알고 그렇죠. 가붕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이야기했도록 가재, 붕어, 개구리로 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한 것이 예.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같은 독이 된 거 아닙니까? 독이 됐죠. 근데 협치고 뭐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이 사람이 폭주 열차 브레이크도 없이 막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게 180석이라는 게 마취제예요. 마취제. 예? 마취제를 자기들 사려다 마취제를 단단히 놓은 거야. 상임위원장도 다 싹쓸이 해버리고. 그러죠. 저 법도 야 필요해. 우리가 필요해. 법 만들고 야 이 법은 우리한테 불리해. 바꿔버려. 이런 식으로 입법 농단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농단을 했고 입법 전횡을 한 거죠. 국회 전횡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이제 이걸 봐서 정신 차릴지도 몰라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사람들 왜냐하면 그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말 모질게 하고 아주 몹쓸 말을 골라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폭탄을 예사로 날리고 그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고 자기들 이길 세력은 없다. 지금도 그런 꼴에 젖어 있거든. 아니 문재인 정권은 본인부터도 그렇지만 책임을 진다든가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남 탓, 전 정권 탓, 뭐 언론 탓 이렇게 남 탓으로 전부 돌려버린 거예요. 아니 문 대통령도 사과는 잘해요. 근데 내 잘못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남 잘못을 그걸 갖고 와서 자기 생생나는 거, 뭐 5.18이라든가 4.3 제주 사건 뭐 이런 거 가져와갖고 자기가 다 사과하고. 그런데 전환함 사건으로 46용사가 죽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뜩자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문 대통령 얘기할 때 왜 찍어줬냐 이러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 것 같아서 아주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국민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아주 그렇습니다. 모질게도 국민을 무시한 결과가 물론 지금 이제 출구조사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출구조사에서 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모르죠. 어쩌면 더 큰 변화가 더 큰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선거 있었거든. 예. 근데 이번에 4년 선거는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어요. 예. 그걸 보면 표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 막바지에 가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나 또 뭐 물론 뭐 박영선이도 그랬습니다만은 박영선 후보도 한 자릿수 3%까지 좁혀진다.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들 뭐 물론 뭐 언더독 효과도 노리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뭐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두 자릿수로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15%까지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은 것 같아요. 저쪽 국민의힘 쪽의 예상이. 이쪽에 좀 억지였죠. 억지였죠. 이건 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지고 있다는 초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마다 3%라도 이게 줬으면 좋겠다. 1%라도 이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선거운동하면서 해왔던 게 뭡니까? 그러면 서울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부산을 앞으로 이런 도시로 갖고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 생태탕이 어떻고 페라가모가 어떻고 뭐 그거 선거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 같은 데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하고 대결한 게 아니라 생태탕하고 대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사실은 그런 네거티브 선거제를 한다든가 흑색 선전을 하고 마타도어를 할 때는 스모킹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하는데 본질 문제를 벗어나서 처음에 뭐 셀프 보상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국동당 가지고. 근데 그건 아무리 따져봐도 뭐
자기들의 주장이 별로 먹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땅이고 처가 땅인데 어떻게? 그것도 뭐 시세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무슨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니까 주변적인 얘기로 가서 뭐 측량에 왔느니 안 왔느니 생태탕을 먹었느니 무슨 페라가몬을 신었느니 선글라스를 뭐 백바지를 입어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것도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들을 이게 무시하고 유권자를 조롱하는 짓이거든. 유권자는 우리는 그야말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선거인데 여기다는 그 유권자들 생태탕 보고 찍으라는 겁니까? 어? 그 뭐 페라가모 보고 찍으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성의학계 이게 무슨 그냥 난장만 싸움 벌이듯이 이렇게 했다고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르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그럼요. 더군다나 집권당 아닙니까? 완전히 네거티브 전을 집권당이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집권당이 뭘 내놓을 게 있어야 그 생태탕 뭐 포지티브를 하지요. 차라리 생태탕과 시비 걸리면 생태탕을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생태탕 한 그릇씩 선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아니, 거기 생태탕 주인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서울 시민의 그 사람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게 됩니까? 그 아들이 엄마한테 듣고 또 하는 얘기고. 또 어제 이 말했다 오늘 이 말하고. 그럼 누가 그러니까. 뭘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 증인이라는 나온 사람들도 그 황모 씨든 그 아들이든 얘기가 전혀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증언에 신뢰성이 없으니까 이거 제2 김대엽 사건 그것도 저 TBS에 있는 그 무슨 뉴스공장인가 하는 그 김어준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총감독은 누구냐? 총연출, 총감독은 누구냐? 김어준이야 보면 요새 보면. 근데 세상에 거기다가 말이죠. 거기 또 서울 시민의 돈이 거기 서울 시민의 돈으로 사실상 운영하는데 300억 이상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뭐 70%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거기서 당당히 공공연하게 거기 그 5사람인가 오세훈 후보 비난하고 그거 무슨 증언한다 이래가지고 5명을 꺼내가지고 오세훈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진실에 근거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 없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거야. 선거 목전에도. 왜냐면 선거 목전에 그런 말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비열한 짓인 게 내가 지금 이 말 해놓으면 상대방이 그걸 뒤집을 시간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경박하냐. 예? 네. 이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온통 거기다 의존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그럼 국민들은 그야말로 아까 고 교수 말씀 뭐 가재, 붕어, 개구리. 가군게.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너무나 심한 모욕감을 많이 안겼기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심판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민주당은 그동안 되게 뭐 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보수 쪽이 너무 기득권을 누리고 그래갖고 샤이 보수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샤이 진보가 숨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또 부산의 경우는 가덕도 쇼를 벌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서 가슴이 뛴다면서 장관들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가덕도 쇼 가지고 부산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산도 터쳐가 더 벌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리고 샤이 보수가 있는 겁니까? 샤이 보수니지만 샤이 진보라는 거는 사실 이 뭐랄까 그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언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왜 성립이 안 됐냐면 샤이하다는 것은 내가 가능하면 이제 내가 숨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보수를 내가 보수인데 워낙 시대가 이제 전부 진보 쪽 일색이니까 그동안에 나는 보수를 지지하지만은 내 속마음으로 넣고 겉으로는 뭐 그냥 아닌 것처럼 한다. 이거는 좋은데 진보는 그 기세등등해가지고 말이야 이 시대를 자기들이 이끌고 시대 정신이 어떻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무슨 샤이 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을 만들어 희망을 거기다 건 거지.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이 없는데 희망 걸어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완전 헛발질이죠. 떠드는 그 사람들이 전부 진보야. 그 다음에 떠드는 그 사람들 말고 뒤에 숨어있는 진보는 없어요. 보수는 그래도 내가 보수라고 말하기 워낙 분위기가 이러니까 보수라고 말하기 어려워가지고 뒤에서 가만히 있는 이런 샤이 보수는 있지만 그게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제일 큰 걸로 내걸었어. 정권이 이런 중요한 정책마다 다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키워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 뭐냐면 우리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실적을 내세우면서 해야 되는데 할 거였거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싹 떼버리고 문재인 싹 지워버리고. 그렇죠. 문재인 마케팅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갖고 분리수거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면 저한테 내세요 이러고.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한테 화내면 해결됩니까? 박영선한테 화내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이건 뭐 이 국민들을 이 민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건지 그것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항상 기고만장해서 지내왔던 결과죠 이게. 특히 이번의 경우 전통적으로 20, 30대는 좀 진보 개혁 쪽에 예. 그런 쪽에 지지를 보냈었는데 완전히 그것도 바뀐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도층이 소위 말해서 한 20%그 중도층이 문재인 쪽으로 갔다가 야권 쪽으로 예.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아마 이게 아직은 뭐 확정은 아니겠지만 마지막 그 투표율이 서울이 57%, 예. 부산이 52.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높은 거죠. 높은 비율인데 이런 걸 보면요. 본래 과거에 저 진보 보수의 그거를 나눌 때는 40, 40, 뭐 20 하거나 네. 30, 30, 40 하거나 이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 30, 30, 40으로 중도층이라 친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어디로 왔습니까? 진보는 자기들 그것만 갖고 있는 거고 네. 전부 보수 쪽으로 다 몰렸던 얘기예요. 보수인지 그러니까 반민주당. 그렇죠. 반문. 연대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사람들 전부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한테 등을 돌렸다는 게 이번 이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다음 57%는 했다는 건 이번에 이것도 용서할 수 없다. 이번에 벌대로 보였다. 투표를 해가지고 시민, 국민, 유권자가 무서운 걸 이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야 된다. 이래서 응징표다. 예? 제가 생각할 땐 응징을 위한 투표였다. 이렇게 뭐랄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예, 아주 뭐 응징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가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이해찬 세대라는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이 반문재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고 특히 과거에는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문재인을 좋아했어요. 그 얼굴 보면은 참 선해 보이고 뭐 그랬는데 박원순 오거돈 사건에 지금 그 뒤처리 과정을 보면은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여성층까지도 다 돌아선 거예요. 이번에 이 선거는 이 선거는 왜 있게 됐냐면 박원순 오거돈 때문에 있게 된 선거 아니에요. 그게 뭐 성추행 때문에 있게 된 선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당헌위까지 해가지고 옛날에 그거 당시에 새누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앞장서가지고 당헌을 만들었거든. 자기들 그 귀책 사유가 되는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안 낸다고. 그리고 그때 통영시장을 이제 새누리당이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4년인가 그때 가가지고 뭐라냐면 2015년인가 가가지고 보궐선거 그때도 가가지고 우리는 안 내기로 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서 왜 냈냐고. 후보 내지 말아야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막상 딱딱 치니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퇴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야 말하면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이 사람들 자기들이 양심이 있다면 사퇴를 했어야지. 근데 요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오세훈 후보 보고 사퇴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와가지고 나와서는 안 될 선거에 나와놓고 자꾸 상대방 후보 보고 사퇴하라는데 아니 선거에 나온 사람은 그 누가 결정해 줍니까? 유권자가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이 중간에서 자꾸 사퇴하래?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자꾸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헌에 분명히 중대한 잘못으로 재선거가 치러진다든가 이렇게 경우는 안 나오는 걸로 했는데 그걸 싹 바꾸고 국민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남보다 거짓말쟁이니까 사퇴하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는 이 선관위 여기도 또 오세훈 후보라든가 야권이 승리하는데 크게 도움을 줘. 지금 마지막 오늘 선거일까지도 무슨 30몇만 원 세금을 안 냈다. 그걸 전 선거구에 공지를 한 거예요. 그게 오세훈 후보 측의 잘못도 아니고 뭐 구청에서 그 행정적인 착오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안 냈다는 것보다 이런 거예요. 그 구청에서 재산세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30만 원 적게 부과한 거야. 그 이쪽에서 내라는 대로 냈지. 다 냈다는 거. 내놓고 나중에 아니다 이러거든. 그래 그럼 30만 원 더 낼게 냈단 말이야. 그 지금 시비 걸고 왜 30만 원 더 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응?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거기다가 이거를 그 30만 원 더 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마다 공지문을 붙였어요. 아니, 안 내고 무슨 띄어먹었다 하면 모르지만. 아니 하다못해 서울시 자기들의 행정적인 착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서울시장 후보쯤 되면 그 개시 정도 붙으려면 뭐 한 300억 정도 된다니까 30억 정도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런 짓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문 대통령이 그 가덕도 앞에 그 배 타고 가면서 가덕도 그 신공항 쪽을 보면서 가슴이 뛴다 이랬잖아요. 그건 괜찮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야 사실은. 그런데 뭐라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놓고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 무슨 투표입니까? 무능 심판하는 투표입니다. 무슨 뭐 위선 투표입니다. 내로남불 그거 하는 투표입니다.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이거 안 된대. 왜?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도 민주당이 내로남불다. 형편없는 정당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선관위원장이 노정이라고 여성 아닙니까? 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리고 그 상임위원이 사실상 다 쥐고 흔드는데 이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조혜주 상.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선관위를 하고 있으니까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저쪽하고 지금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분개해가지고 투표장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 분명히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네거티브는 절대 안 맥힌다. 우리 유권자 수준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감싸면서 국가기관, 특히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란 말이죠. 이런 데서 정권하고 한편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 유권자들 앞으로 절대를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나중에 정권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제는 그런 꿈에서 깨나야 돼요. 자기들이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민심을 외면한 그럼요. 민심을 등진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유권자를 이게 지금 이번 재보선에서 명확히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민심을 자기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려다가 지금 이런 나라고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 전체의 민심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진 상식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켜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다음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 또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을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상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을 외면한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한 그 대가를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이제 이 결과가 그 상식을 외면했던 그게 아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했던데 뭐 국민의 상식이 이긴 선거라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민심이 폭발했고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딱 맞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